빰빠밤 빠바바밤. 최근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15일부터 당장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지준율 인하는 중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좀 부양시켜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한 정책인데요. 실제로 0.5% 지준율이 인하가 됐을 때 시중에 20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뉴스에서도 대서특필이 나오고 되게 시장에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핫 이슈인 지준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준율이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네. 앵크님, 지준율이 대체 뭡니까? 지급 준비율의 줄임말인데요. 은행이 음.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쌓아둬야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꼭 뭉쳐둬야 되는 뭉칫돈 말하는 거군요. 네, 쓰면 안 돼. 그냥 쌓아둬야 되는 그런 돈인데 왜 그러냐? 왜 쌓아둬야 되냐? 왜? 나 쓰면 안 돼? 안 돼, 안 돼. 꼭 쓰면 돼? 쓰고 싶은데. 네. 자, 원래 은행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네. 고객이 예금을 맡기면 그 예금을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은행도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 투자 수익과 그리고 이자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 쌓아두지 않고 벌어들인 예금을 다 쓰게 되면은 나중에 예금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돌려줄 돈도 없고요. 그리고 대출을 이렇게 있는 대로 다 해줬는데 안 됐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네네. 있는 은행과 고객에게 아주 큰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은행은 들어온 예금을 다 쓰지 않고 꼭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되는데 이 비율이 바로 지급 준비율인 겁니다. 이 지준율을 이번에 0.5%를 내렸다는 거죠. 그쵸, 중국이. 야, 근데 이 0.5%인데 원화로 223조 원이라고요? 0.00001%만 치거라. 와, 감사합니다. 예. 뭔 소리야? 그 다음에는 그럼 이 지준율이 내려가면은 우리 시장, 중국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중국 사람들에게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돈이 그만큼 그쵸,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더 빌려줄 수 있거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왜냐면 지준율이 인하됐다는 거는 그만큼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게 헝다 위기로 되게 주식시장이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약간 그거를 대비해서 중국 정부에서 미리 줄줄이 도산 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전에 미리 푼 것 같아요. 나중에는 리스크 관리해야지. 규제 좀 네. 그만하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좋지. 나쁘지 않은데? 그치. 괜찮은데? 네. 왜 그런 겁니까? 왜 한국 시장이 나쁘지 않은 걸까요? 자, 왜냐면 우리나라와의 무역 최대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질수록 당연히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자금이나 그런 것도 많아지겠고 네네.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발표를 했는데 꼬꾸라지는 코스피가 아주 조금 솟았어요. 네. 자, 근데 이게 지준율 인하가 이번에만 일어난 사건인지 혹은 옛날에 역사적으로 했던 전례가 있나요? 많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금융 정책으로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잖아요. 지금 그쵸? 유동성을 풀고 네네. 이런. 중국이 우리나라 경기 부양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예시로 들면 네네. 2010년 이후로는 총 3번의 지준율을 인하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2011년, 2015년, 2018년인데요. 미국이랑 반대로 가는데? 약간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얘는 왜 내리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때문에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그 3번 동안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잠시만, 2011년이면은 나쁘지 않아. 15년은? 15년은 그냥 뭐 보통 18년은 최고치였잖아요. 박스피의 최고치. 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다음 한 번도 코스피는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발표한 날 다음. 우리나라에게는 그냥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나 반등에 그걸 줬고요. 우리도 얼마 전에 지준율 인하한다는 소식이 됐자마자 코스피가 반등했다고 했잖아. 그때 약간 특정 업종이 되게 반등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 화장품이나 뭐 엔터, 뭐 면세점 이런 기업들이었어. 이거의 공통점이 뭐야? 소비주 플러스 중국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조금 통이 트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도 더 많이 교류를 할 거니까
즉 중국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될수록 이거를 뭐 어디다 쓰겠어? 우리나라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사고 뭐 면세점 가고 뭐 하겠죠. 그래서 그 소비주에 좀 많은 관심이 좀 몰렸더라고요. 오. 땡큐. 땡큐 차이나. 뭔 소리야?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사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해서 이제 내년 3월부터 아예 국채 매입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라도 돈을 틀어주면은 우리야 좋지. 왜냐면 우리한테도 수요가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도 중국 투자할 때 중국만 투자하지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한 번씩 봐줘야죠. 가깝잖아. 일본, 베트남, 뭐 한국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괜찮아, 좋네. 나쁘지 않네? 위안화 괜찮네? 하면은 우리도 같이 코리아. 코리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준율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 또 한 가지 더 알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지준율이긴 지준율인데 이번에는 외화 지준율입니다. 나 이거 알 것 같아. 그쵸? 이거 느낌 있으면 알아. 뭘까요? 외화를 얼마만큼 들고 있느냐. 그쵸? 이번에 쌓아두는데 외화를 쌓아두는 비율입니다. 네네. 신기하게 근데 지준율은 내렸잖아요? 네네. 근데 외화 지준율은 올렸습니다. 2% 올렸어요. 중국이 지금 위안화 강세 시장이에요.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쵸. 미국은 소비의 나라죠. 근데 중국은 생산의 나라입니다. 네, 수출해야죠. 수출 막 공장 다 돌려야지. 공장 3개 공장이 그만 돌려. 미세먼지. 네. 근데 이 수출 국가한테 불리한 게 바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수출국한테는 그게 돈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외화 지준율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뭐 환율이 좀 지켜지나요? 쉽게 뭔가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하면 네. 외화 지준율을 높이면 그만큼 외화를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 외화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외화가 상대적으로 귀해집니다. 위안화보다는. 그러면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위안화 강세의 속도를 약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한테 큰 타격이 오니까 중국 내에서 조금 외화를 높여가지고 이거를 가치를 비등비등하게 하려고 하려고 밸런스 게임입니다 지금. 중국 웬일로 이렇게 이번에 대출 금리도 내렸더라고요. 지금 다 올리고 있는데 혼자만 반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은 코로나도 제일 먼저 벗어났기도 하고 괘씸하지만 그러기도 하고 중국이 그동안 약간 한국이랑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올랐던 것보다는 많이 안 올랐대요. 그치. 그래서 저평가 되기도 해서 많이 중국으로 자금이 몰리고 중국이 약간 이렇게 같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됐는데 너무 속도가 빠른 거지.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절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까? 미국은 또 그런 거 눈 뜨고 못 보는 스타일인데. 너무 반대야 지금. 하여튼 두 분이 원만한 합의가 됐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 이거 못 봐 하고 미국이 확 그냥 금리 인상 다 때려버리고 테이퍼링 때려버리면 뭐 중국이 뭐 제 아무리 지준율 인하를 한들 다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건데 모쪼록 다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고 새우등 안 터지게 좀 조심해주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새우 힘들어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 이 지준율의 개념도 알아보았고 지준율이 우리나라 시장과 전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뉴스에서 지준율, 중국 지준율이나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그 다음날 오케이! 해서 웃으면서 자세요. 네, 웃으면서 하고 알려줘. 다음에도 조금 이런 어려운 경제 용어를 쉽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예리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